여러분 안녕하십니까? HTML5 웹표준 강의 시간입니다. 자, 이번에는 16번째 시간으로 CSS 3.0에 대해서 공부하는 첫 번째 시간입니다. 16장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배우실 목차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시겠는데요. 자, 첫 번째 CSS의 개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고요. 자, CSS는 그 캐스케이딩 스타일 시트라는 그 어떤 용어의 줄임말로서 그 의미와 등장 배경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HTML과의 비교를 두 번째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CSS의 정의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알아볼 텐데요. 첫 번째는 스타일 태그를 이용해서 CSS를 정의하는 방법을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자, 두 번째는 각 태그들의 스타일 속성에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CSS를 파일로 저장하는 방법에 대해서 또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세 번째는 여러 태그에 정의하는 CSS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으며, 자, 네 번째는 연속된 태그에 정의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CSS의 개요입니다. 자, CSS는 Cascading Style Sheet라고 하는 단어의 이니셜로서 그 의미와 등장 배경을 보면 작은 문법을 가지고 있는 HTML은 운영체제나 사용하는 프로그램에 관계없이 누구나 같은 내용의 문서를 볼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이미지와 동영상 등의 하이퍼 미디어를 주 내용으로 하는 웹 문서가 다양하고 화려해짐에 따라 HTML은 그 한계를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자, CSS는 이러한 한계를 가진 HTML을 보완하기 위해 등장한 새로운 문법으로 스타일 시트를 사용하면 테이블이나 프레임에 의존하던 문서의 레이아웃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고 글자 크기나 글자체, 줄 간격, 배경 색상 등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그러한 문법을 제시하게 됩니다. CSS의 또 다른 특징은 스타일을 정해 놓고 여러 개의 문서에서 여러 번 불러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괄성 있는 웹페이지 제작이 가능하고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편리하게 제작할 수 있는 것이 아주 큰 의미를 갖는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네 번째 CSS 1이 1996년 12월에 발표되었습니다. 자, CSS의 표준으로는 CSS 2.1이 있고요. 자, 이전 버전에 비해서 새로운 기능과 도구가 추가되었고요. 대다수의 웹브라우저는 CSS 2.1을 잘 지원합니다. 자, 인터넷 익스플로러의 경우 버전 7이 되면서 2.1을 지원하기 시작했고요. 현재 W3C에서는 CSS 3의 표준을 만들어 가고 있으며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것도 CSS3에서 나와 있는 내용을 추가로 더 배우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하지만 CSS 3 버전 이전에 있는 내용을 알아야지만 CSS3을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같이 섞어서 제가 이렇게 여러분하고 공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CSS의 역사를 좀 보면요. 첫 번째 CSS1은 첫 CSS 규격은 공식 W3C 권고안이 되었고요. 그 이름은 CSS1입니다. 1996년 12월에 그 발표가 됩니다. 자, CSS2는요. CSS W3C가 개발하였고요. 1998년 2년 이후에 5월에 권고안으로 출시되었고 근 10년간 을 군림하면서 많은 그 개발자들에 의해서 개발이 되어 있고요. 우리가 지금 배우려고 하는 CSS3은 현재 개발 중이고 완성된 스펙이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발표된 내용을 기준으로 CSS3을 우리가 배워보려고 합니다.
자, CSS의 개요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HTML과를 좀 비교해보면, 자, 지금 여기 보시면 H3과 닫아준 H3 태그 안에, 자, 폰트 태그로서 파란색 이탈릭체라는 글자를 우리가 이렇게 만들 수가 있는데요. 요 위에 있는 박스에 있는 것은 HTML로 구현한 것이고, 밑에 있는 것은 그 CSS로 구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HTML은 태그로 이렇게 그 어떤 내용을 구현을 하지만 CSS는 이렇게 그 문법이 좀 달라지죠. 그래서 CSS와 HTML 둘 다 구현이 되는 것이 있고요. CSS로만 구현이 되는 것이 있고요. 그래서 좀 더 디테일하고 아주 자세한 구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CSS를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이것을 그대로 CSS라면 폰트 스타일이라는 속성 이름이 바뀌고요. 지금 여기에 보시면 컬러는 블루하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 CSS에서는 그 컬러 블루에 이렇게 콜론이라고 하는 이 기호를 쓰고요. HTML에서는 이 콜이라는 기호를 쓰는 것이 아주 특이한 매우 다른 어떤 두 개의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폰트 스타일은 이탈릭, 컬러는 블루. 요거를 그대로 CSS로 만들면 이렇게 되는 것이 바로 그 문법의 차이점입니다. 자, CSS의 장점을 좀 보면요. 자, 홈페이지에 통일감을 줄 수 있고요. 즉, 일관성이죠. 한 번만 정의하여 여러 번 가져다 쓸 수 있으므로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정의된 곳 한 곳만 수정하면 되므로 수정 작업이 매우 용이하게 됩니다. 자, CSS를 정의하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스타일 태그를 선언하여 사용을 합니다. 자, 스타일 타입은 텍스트 CSS 이렇게 하고요. 꺽쇠, 느낌표, 하이펀 두 개, 꺽쇠, 때로는 이 옆에 이제 두 개, 슬래시 두 개가 들어가기도 하는데요. 자, 어쨌든 유의곳에 스타일을 정의합니다. 즉, 다시 정의하면 스타일과 닫아주는 스타일 태그 안에 스타일 시트를 정의하고요. 여기에 있는 요것은 HTML의 그 주성문이에요. 즉, 스타일 태그를 모르는 그런 어떤 좀 약간 미개한 브라우저들에게 이것이 번역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주성문을 달아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스타일 태그를 이용하여 선언하는 방법 알아보았고요. 요것은 지금 그 스타일 태그를 이용해서 선언한 CSS의 예제문인데요. 여기에 보시면 여러분들 그 스타일 태그와 닫아주는 스타일 태그 안에 div라는 태그가 왔습니다. 자, 이것을 그 HTML 그 CSS에서는 셀렉터라고 부릅니다. 선택자 셀렉터. 그래서 이 부분에 이 셀렉터 부분에 HTML 2.0 수준에서는 이제 몇 가지가 그 언급이 안 됐는데 3.0이 오면서 수많은 셀렉터들이 다양하게 존재를 하게 되는데요. 자, 어쨌든 첫 번째 이 태그가 오는 셀렉터에 대해서 자, 폰트 패밀리니, 폰트 사이즈니, 폰트 웨이트니, 백그라운드 컬러니, 자, 보더 위스니, 보더 컬러니, 보더 스타일이니 이런 처음부터 좀 복잡한 그런 속성들이 오긴 했는데요. 각각 속성에 대해서 콜론으로 각각 속성 값을 제시해 주었고요. 중요한 것은 속성과 속성 값의 중간에 이 콜론을 놓고요. 또 다른 속성을 나열하기 위해서는 맨 끝에다가 세미콜론을 가져다 놓았다는데 여러분들 주목하셔야 되겠고요. 맨 마지막에는 더 이상의 속성을 나열하지 않으므로 세미콜론을 가져다 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약간 해석을 해보면 폰트 패밀리 즉 글꼴은 궁서체, 에어리얼체, 타임즈 뉴 로만체인데 왜 세 가지를 동시에 나열했냐 하면 궁서체를 제일 먼저 선택할 것이고 만약에 그 컴퓨터에 이제 클라이언트 이것을 불러가는 클라이언트 컴퓨터에
궁서체가 없다면 메어리얼체, 이 두 개 다 없다면 타임즈 뉴 로만체, 만약 세 개가 다 없다면 그냥 윈도우가 디폴트라고 하고 있는 글꼴을 제시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글꼴의 우선 순위를 둔 것이고요. 자, 폰트 사이즈는 글자 크기, 폰트라는 태그가 HTML에 있지만 HTML5로 오면서 폰트라는 태그가 사라진 이유는 바로 이 CSS에서 제어하기 위한 어떤 내용이고요. 자, 폰트 웨이트 보더, 그 어떤 굵기가 좀 굵게, 백그라운드 컬러 스카이 블루, 백그라운드 컬러를 좀 배경색을 집어넣었고요. 보더 위스, 보더에 이렇게 두께를 줬고요. 보더 컬러도 줬고요. 보더 스타일도 더블이라고 하는 이런 스타일을 줬는데요. 자, 요것을 한번 우리가 실습을 통해서 실행해 보는데요. 익스플로러, 크롬, 오페라 모두 다 실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스 코드를 복사해서요. 예, 메모장에다가 붙여 넣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요것을 저장하고요. 자, 저장할 때는 우리가 문서에 저장했었죠. 문서에 HTML5에 자, 이것을 모든 파일로 지정을 하면 예, 자, HTML5 그 다음에 이게 16이죠. 16-1 자, 이렇게 16-1 이렇게 제가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장을 했고요. 자, 우리가 문서로 가서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HTML5 16-1 자, 더블 클릭할게요. 자, 요것은 예, 자, 굉장히 좀 느린데 예, 자, 요것은 어디서 실행되는 거냐면 익스플로러에서 실행되는 모습이고요. 예, 나왔습니다. 자, 익스플로러에서 실행되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고요. 자, 그 다음에 그 다음 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롬에서 실행되는 모습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예, 연결 프로그램, 자, 크롬입니다. 자, 크롬에서 실행되는 모습을 여러분들 한번 보고 계시고요. 예, 크롬입니다. 예, 크롬입니다. 크롬이고요. 자, 마지막으로 오페라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페라. 자, 그래서 예, 오페라가 좀 느리죠? 예, 이렇게 해서 예, 자, 요거 익스플로러, 요것은 크롬, 예, 자, 오페라입니다. 자, 오페라에서 실행된 모습까지 여러분들 지금 보고 계시는데요. 별 크게 차이점 없죠. 다 지금 스타일 시트를 다 잘 적용하고 있는 것을 보시는데요. 이제 여러분들 이거는 이제 2.0하고 공통된 내용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글이 달라진 것을 확인이 안 되는데요. 3.0에서 새로 등장한 것들을 모든 브라우저에서 완벽하게 지원을 하지 못합니다. 그때는 거의 익스플로러는 거의 실행이 안 되는, 앞에서도 우리가 어떠한 내용을 이렇게 실행했을 때 HTML5에 새로 등장한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실행했을 때 익스플로러는 잘 실행을 못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마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등장했고요.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궁서체잖아요. 이 궁서체를 제가 지워볼게요. 이렇게. 자, 궁서체를 지워보면 이게 궁서체를 지우는 게 아니라 요거를 자, 이렇게 한번 예체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예체 예, 예체라고 한번 써보겠습니다. 예체, 휴먼 예체죠. 이것을 이해하고 있는지 저장을 한번 해보고 각각의 브라우저에서 이것을 이해하는지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익스플로러고요. F5키 눌렀더니 예, 자, 지금 예체가 예, 자, 두 번째는요. 예, 역시 예체가 아니라 이거는 자, 볼까요? 기본 글꼴을 예체는 이해 못하는 것 같고요. 자, 그러면 궁서 말고요. 자, 여기다 바탕이라고 한번 해볼까요? 바탕. 예, 바탕이라고 할게요. 자, 저장하고요. 다시 한번 요거를 F5키. 예, 바탕체 이해를 하고요. 자, 요것도 예, 바탕체를 이해를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페라. 예, 바탕체를 모두 이해를 하는, 예체는 휴먼 예체이라 되는지 예체는 이해를 못하네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예제 우리가 실습을 해보았고요.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습을 해보았고요. 자, 이렇게 익스플로러와 크롬과 오페라가 모두 이러한 그 내용으로 구현이 되는 것을 확인해 보았고요. 자, 두 번째, CSS를 정의하는 방법 두 번째입니다. 각 태그들의 스타일 속성에 설정하는 방법입니다. 즉, 정의하는 방법은 태그 이름에 스타일은 하고 스타일을 써주는 거예요. 자, 자, 요거는 링크가 미리 나왔는데, 자, 한번 내용을 다시 한번 보면, 자, 세 번째, 여러 태그에 정의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일한 스타일을 한 개 태그에만 적용하지 않고 여러 태그에 정의하려면 매번 태그를 쓰고 같은 스타일을 여러 번 적어주는 것이 아니라 스타일을 정의할 때 한 번만 쓰고 태그 나열 시 각 태그를 콤마로 구분하여 나열해주고 스타일을 지정해주면 됩니다. 자,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자, 예를 들어서 P라는 그런 태그에 대해서 어떤 스타일을 나열하고요. 이것과 동일한 스타일을 div라는 태그를 따로 쓰고 이렇게 한다면 매우 비효율적이겠죠. 동일한 코드를 여기도 쓰고 여기도 쓰고 또 다른 거에 쓴다면 다시 쓰고 매우 비효율적인데, 올바른 그런 예제는 P, div, 얼마든지 나열하고 싶은 태그를 쓰고 스타일을 한 번만 나열하면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이러한 내용을 여러분 잘 이해를 하시고요.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자, 네 번째, 연속된 태그에 정의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일한 레벨에서의 스타일 시트가 아니라 내포 관계에서의 스타일의 정의에 관한 내용입니다. 즉, 어떤 태그가 특정 태그를 포함하였을 경우 포함된 태그 스타일을 정의하는 것입니다. 즉, 다음에 나오는 예시처럼 P와 div 태그 사이에 콤마가 있다면 앞장 바로 앞에서 설명한 동일 스타일에 정의에 관한 내용이지만 콤마가 없으면 P 태그 다음에 div 태그가 나오는 상황에서의 스타일 적용에 관한 정의를 의미하게 됩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하면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콤마가 있는 경우와 콤마가 없는 경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P와 div 각각에 대한 정의, 즉 얘는 이 스타일 여기 나열하는 뭐 글꼴이라든지 글자 색이라든지 만약에 나열했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그것은 P라는 태그에 대해서 div라는 태그에 대해서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콤마가 없이 P 한 칸 띄고 div 이렇게 해준다면 반드시 이것은 div 태그에 대한 정의이고요. 그 div 태그는 반드시 P 다음에 나오는 div 태그여야 한다는 것이 바로 이번 시간에 설명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만약에 이런 식으로 div하고 a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다 콤마를 넣었을 때랑 뺐을 때를 좀 살펴보면, 자, 폰트 패밀리 궁서 15포인트, 웨이트 볼더, 백그라운드 컬러 라이트 그레이 이런 어떤 스타일에 대해서 지금 여기에 보면 A 태그이기 때문에 밑에도 다음은 하고, 자, 다음 이번에는 하고 있는데 두 개 다 A 태그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 있는 A 태그는 그냥 자기 혼자 있는 A 태그이고, 여기에 있는 A 태그는 div 태그 다음에 나오는 A 태그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처럼 이렇게 스타일이 이렇게 그 선언이 되었을 때 이 스타일은 어디에 적용되는 스타일이냐 하면 콤마가 없기 때문에 div 태그 다음에 나오는 A에만 이 스타일을 적용하라는 뜻입니다. 즉, 그 모든 A에 대해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div 태그 다음에 나오는 A, 즉 여기에만 저 스타일이 적용이 된다라는 것이죠. 즉, 밑에 있는 요 A에는 이 스타일이 적용이 안 된다는 그러한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실습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것을 복사해서요. 복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모장에 붙여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모장에 붙여 넣고요. 자, 요것을 저장해야죠. 파일, 저장. 자, 요것을 문서에 모든 파일에 자, 16-2로 저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장을 하고요. 예, 자, 그 다음에 요것을 실행해야 되겠죠? 자, 이것을 내리고요. 자, 이것은 아까 실행되었던 내용들이므로 저희가 좀 꺼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너무나 많은 것들이 실행돼서 좀 시간이 없지만 좀 끄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자, 이렇게 끄고요. 자, 문서 바로 가기로 가서 자, HTML5에 들어가서 16-1을 더블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은 익스플로러에 의해서 실행된 모습이고요. 자, 그 다음 실행해 볼까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연결 프로그램 크롬. 자, 이것은 크롬에 의해서 실행된 조금 전에 그 모습이고요. 자, 마지막으로 마우스 오른쪽 버튼 연결 프로그램 오페라. 예, 오페라가 조금 구동이 느리죠? 예, 이것은 오페라에 의해서 실행된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세 개를 동시에 한번 보면서, 자, 익스플로러고요. 자, 이것은 크롬입니다. 자, 이것은 그 오페라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크롬과 오페라가 아주 흡사하게 이렇게 보이는 것을 여러분들 아마 확인해 보실 수 있어요. 여기서도 보면 익스플로러는 약간 파란색이면서도 이 파란색이 약간 흐린 파랑에 가까운데 크롬이나 오페라는 아주 이렇게 좀 새파란 예,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고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런 내용을 알아봤고요. 자, 요 소스 코드를 조금 바꿔볼까요? 자, 여기에 보시면은 지금 여기다 콤마를 한번 넣어볼게요. 자, 콤마를 한번 넣어보면 어떻게 될까요? 무슨 뜻이죠? 콤마를 넣으면? 그렇죠. 이 스타일은 누구나 누구도 div 태그나 a 태그 모든 div와 모든 a의 태그에 대해서 이 스타일을 적용해갔다라는 뜻이에요. 자, 따라서 이것을 저장하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요것을 새로 고침해 볼 거예요. 예, 그랬더니 밑에와 위에와 아래 모두 다 이렇게 적용이 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자, F5 눌러보겠습니다. 자, 여전히 위와 아래 모두 다 적용이 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자, 오페라에서도 F5, 예, 여전히 두 개 다 이렇게 적용이 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콤마에 있고 없음이 이렇게 큰 차이가 있는 것을 여러분들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것을 우리가 실행을 해 보았고요. 자, 실행된 모습 익스플로러와 크롬과 오페라에 대해서 각각 실행된 모습을 우리가 실습을 통해서 확인해 보았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이번 시간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CSS 3.0을 위한 2.0 개념 위주로 여러분들하고 설명을 드렸고요. CSS가 왜 필요하느냐? CSS는 HTML이 어떤 한계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HTML로는 너무 너무나 예쁘게 꾸미는 것에 좀 미약하기 때문에 W3CS CSS 1.0을 96년에, 자, 2.0을 98년에 발표하면서 근 10여 년간을 굴림해 오다가 최근에 HTML5를 제시하면서 3.0이 같이 등장을 했죠. 그러면서 우리가 3.0에 대한 어떤 변화된 것을 배우기 위해서 2.0을 지금 같이 하고 있는 것이고요. 자, HTML과의 비교하면서 CSS의 의미를 살펴보았고요. CSS는 가장 큰 특징은
HTML은 속성과 속성값을 equal이라는 그런 연산자를 이용해서 등장을 시켰는데, HTML은, 그러니까 그 CSS는 콜론을 통해서, 그리고 각각 속성과 속성값을 나열을 할 때, HTML은 그냥 한 칸 띄워주면 되는데, CSS는 반드시 세미콜론으로 띄워주고요. CSS를 정의할 때 스타일 태그를 선언해서 사용을 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이고요. 간혹 스타일 속성, 태그들의 스타일 속성을 이용해서 선언하는 방법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자, CSS 스타일을 파일로 따로 저장하는 방법에 대해서 아주 간단히 넘어갔었는데요. 자, 링크라고 하는 태그를 이용해서 스타일 시트를 파일로 따로 뺐고요. 이 스타일 시트를 파일로 따로 뺨으로써 여러분들 이 CSS가 이제 클라이언트 쪽이니까 웬만해서는 다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 이 스타일 시트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이렇게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어떤 작품이나 마찬가지인데, 그것을 아주 쉽게 소스 보기를 통해서 보게 된다면 너무나 억울하겠죠. 그래서 따로 스타일 시트만 이렇게 따로 파일로 뺍니다. 자, 그래서 그 웹디자인 기능사라는 그런 그 자격증에 보면은 이 스타일 시트를 반드시 외부 파일로 빼라, 이런 것이 어떤 조건에 돼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점수를 주지 않겠다, 뭐 이런 내용을 갖고 있는 자격증도 있는데요. 자, 어쨌든 스타일 시트를 파일로 저장하는 방법은 링크라는 태그를 이용해서 쓴다. 그리고 웹 에디터, 뭐 드림위버라든지 이런 웹 에디터를 이용하면 아주 간단하게 스타일 시트를 밖으로 뺄 수 있어요. 굳이 우리가 그것을 외우지 않아도 아주 간단하게 뺄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CSS에 대해서 여러 태그에 정의하는 방법과 연속된 태그에 정의하는 방법. 자, 여러 태그에 정의하는 방법의 가장 큰 두 개, 3번과 4번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라고요? 그렇습니다. 콤마가 있고 없고. 콤마가 있으면 각각의 태그에, 여러 태그에 적용하는 방법이고, 콤마가 없으면 연속된 태그, 조금 전에 우리가 실습을 해봤죠? 연속된 태그를 이용해서 정의를 하는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CSS 3.0을 위한 어떤 CSS 2.0, 즉 CSS 자체가 무엇이냐에 그 초점을 둔 그것을 공부하는 시간이었고요. 자, 이번 시간을 시작으로 해서 한 4, 5시간 동안 CSS 3.0의 간단한 것과 더불어서 CSS가 무엇인가를 한번 같이 여러분들하고 공부를 할 예정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